칭찬 들어온 거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쾌한 연구 생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의 정원에 나와 있고요. 바람이 샬랑샬랑 잘 불어요. 네. 초전도체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갑자기 뜬금없는 초전도체냐. 제 예전에 초전도체를 살짝 했었어요, 실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그거를 정확하게 뭐 많이 아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초전도체의 성질? 이런 걸 잠깐 보면, 뭐 익히 지금 초전도체가 이슈가 돼가지고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초능력적으로 전도를 하는 게 초전도예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한 번 흐르면 영원히 흐른다, 뭐 이런 거예요. 전기가 한번 전류죠. 전류가 한 번 흐르면 영원히 흐르는 게 저항이 없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저항이 없으면 계속 흐르는데,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젠간 멈추겠죠. 근데 초전도체는 완전히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뻥 뚫려 있는 거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가다서다 하잖아요. 뻥 뚫려가지고 완전히 고속으로 질주를 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간에 가면 갑자기 막혀가지고 한참 동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항이거든요. 전류가 흐를 때의 저항인데, 그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 그걸 몰라요, 실은. 아직 정확하게. 그래서 초전도 메커니즘도 어떤 식으로 초전도가 되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물론 무슨 이론이 있긴 한데, 그 이론이 100% 맞았으면 이미 예전에 상온 초전도체 뭐 이런 게 나왔겠죠. 저온 초전도체는 나와요. 저온 초전도체는 많이 있어요, 지금. 상온이 그 저온이라는 게 거의 뭐 영하 200도 뭐 이런. 우주에서는 가능하겠네. 그래서 우리 뭐 실생활에는 그렇게 많이, 물론 뭐 MRI나 뭐 이런 데 쓰이긴 하지만, 그것도 냉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비싼 거예요, MRI 같은 게. 기술 자체가 뭐 그런 것보다는 냉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냉각 비용이야. 얼마나 드는데요? 그건 몰라요. 장난이었어요. 근데 초전도체를 보면서 예전에 안 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거를 사회하고 결부를 시켜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초전도체가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이게 사회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가 정상, 여기까지 나와 있는 그런 전도는 오히려 비정상.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사회가 저항이 되게 많잖아요. 어디 가나 부딪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다 부딪혀요. 그리고 사람끼리 통하질 않아. 계속 부딪혀. 이게 저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항이 없는 세계를 상상도 못 해봤고, 그런 세상이 있을까? 이거는 진짜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번 초전도체 이걸 보면서 완전히 뚫리는 거거든요. 저항이 하나도 없대. 그럼 사회에서도 저항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소통이 엄청나게 잘 되겠죠? 다 의견이 똑같아. 사람들끼리 말이 그치. 통해. 말이 통하는 거야, 한마디로. 저항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이 통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상 같다라는 거지, 지금.
다 소통이 돼야 이게 정상인 거지. 소통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이상한 거잖아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물질에서 지금 뭐 이게 초전도체냐 아니냐 이게 되게 그 논란이 지금 되고 있긴 한데, 적어도 이게 이만큼 나올 때가 됐으면 현실 세계에서도 인간한테도 사회에서도 그런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초전도체라는 상온 초전도체 자체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된다고? 상온에서? 왜 상온에서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전자로 치면 전자가 상온이면 굉장히 뜨거운 온도예요. 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전자가 규칙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난잡하게 움직이겠죠. 난잡하게 움직이면 그게 저항이에요. 여기저기 막 부딪혀. 그래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저항이 있으면 열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저기 막 부딪히는 거. 근데 이렇게 열이 많은데 그게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게, 굉장히 낮은 온도 있잖아요. 거기선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전자가 막 마구잡이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초전도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열이 있는 거의, 상태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이걸 제어를 해? 어떻게? 어떻게 제어를 해? 묶어. 뭐 전체끼리 한 줄로.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회에서도 만약에 저항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소통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 근데 본 게 그런 거를 봤을 뿐이지 소통하는 거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초전도에서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분명히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런 게 벌어질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실은. 어떻게 되면 다 소통이 되지? 근데 불통이 되는 원인을 몰라, 일단.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왜 불통이 되는지. 지금 여보하고 나하고도 가끔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원인을 알아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지. 원인도 모르고 그래 이제 소통 잘 해보자 한다고 그거 덮어놓고 한다고 그게 돼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설득되고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예요? 지금이 인류사 중에 제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아까 뭔가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계급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계급 사람들만 어울렸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창이 나눠져서. 그러다가 그 우리나라가 개발할 시대에는 윗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위에서 하라는 데를 밑에서 이렇게 예! 하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됐어. 이제 윗사람이 시킨다고 하는 때가 아니고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소통을 할 때가 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말을 좀 부드럽고 아니면 유연하게 어떻게 하는 보면 연습. 아니 나도 지금
생각이 든 게 네. 그 특정한 상황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그럼 사회에는 그런 경우가 없나? 있겠죠. 라는 얕은 경우를 이야기. 생각해 보니까 북한이 그런 것 같아. 응? 북한 겉에서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그리고 말을 김정은 얘기하면 뭐 거의 막 다 깜빡 죽잖아. 물론 그걸 소통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특정한 상황에서 모든 게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 내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이게 각도 맞고 어마어마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요. 이제 그게 그거 같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소통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질서가 없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한 시간까지는 재밌어.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하거든. 1시간씩이나? 30분? 그런데 좀 지나면 각자 생각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된단 말이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가치관 같은 게 다 다르고 성향이 각자 너무 강해서 상대편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못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일단은 문제가 딱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시는데요? 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일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 내가 이제 고치고 일단 소통의 길로 갈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문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야 소통의 어떤 첫 단추를 끼는 그런 거지. 이거를 자꾸 남한테서 불통이 되는 이유를 자꾸 남한테서 찾아버리면 이게 영원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전도처럼 그렇게 통하는 게 물질로도 나올 때가 됐고, 그런 물질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소통되는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사회겠죠. 그 정도가 되면. 근데 지금 충분히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실은 다 공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터넷도. 아무튼 초전도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 사람 사는 세상하고 맥락이 똑같이 간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재밌네요. 초전도. 더 해주실 얘기 없으세요? 더 해주실 얘기요? 글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전에는 초전도 얘기만 나오면 막 줄줄이 몇 시간씩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아, 그건 이제 초전도 현상에 대해 얘기를 그것도 좀 해주세요. 하고. 아, 그거는 뭐 다 많이 나와 있고. 나 있어요. 초전도 얘기하기 딱 좋은 장소인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게 기존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여태까지 잘 들어맞았던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예외가 존재를 해요.
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근데 이게 자꾸 껴다 맞춘다는 말이죠, 이게. 그럼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걸 막는 거지. 이 산고를 겪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생각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실은 옛날 노래를 들어보면 그 옛날 그 당시에는 되게 노래가 괜찮다라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노래를 들어보면 아 진짜 올드하다. 이 노래를 내가 좋다고 들었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내가 사회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하면서 그 에너지들이 나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보고 들은 게 너무 고에너지 것들을 보고 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낡아 보이는 거죠.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낡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닌데 낡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높아져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요. 저 나무는 좋겠다.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안아주고 찍어주고 이러잖아요. 이전에는 과학 이런 걸로 사회를 결부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도 일단은 그런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 자체도 과학인 것 같고 사회도 과학인 것 같고 인문학 자체가 과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개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여보가 그 모발 미용실 화학을 책을 쓰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헤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헤어라고 하는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모발이 나는 우주처럼 보일까? 그 정도면 우주의 난리가 한 아닌데. 공간. 진짜 난리가 아닌데. 이게 우리 집 꼬맹이가 와서 친구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친구가 뭐 했고 걔는 인격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걔가 저한테 어떤 우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우리 집 꼬맹이가 와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걔의 우주 속으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느낌. 우리도 각각의 우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큰 우주로 합해져 가는 느낌? 그런 느낌. 아침에 그 적성검사, 우리 집 꼬맹이가 학교에서 적성검사 해온 거를 보고 그 아이의 그 성향을 육각형으로 이렇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각형을 아니고 이제 갖춰야 할 인성 육각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걸 봤잖아요. 보면서 이 부분은 얘가 아주 좋고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다 제각각 다른 걸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한 반에 모여가지고 그거 생활하는 거 보면 선생님이 그걸 보셨을 때 굉장히 큰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역할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선생님의 역할이 아이들 수학 공부하려쳐주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 그거는 기본이고 이 아이들이 그 육각형에 맞게 서로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코칭해주는 멘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 초등학교 어제 그 꼬맹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 진짜 아이들에게 이런 그런 육각형 인성에 맞는 그런 뭐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 창의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네들이 놀면서 스스로 연구하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운영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원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 학원을 만들려면 이제 사람이 있어야죠. 뜻이 맞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뜻이 맞는 사람 여기 있는데. 그래요? 한 말씀도 없으셔가지고 혼자 생각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학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그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한 가지에서 적어도 세 가지는 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100가지 중에. 그럼 그 세 가지를 잘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만약에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친구들을 모아주면 서로 격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 공부는 잘 놀 수 있게 그 안에서 자기끼리 이제 서로 선생님이 되고 서로 이제 연구해 나가는 그런 안전하고 약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그것만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야 인정이 되니까. 상대를 그러니까 모르면 내가 인정을 할 수 뭔가를 없어. 잘하긴 하는데 이거랑 시너지가 나려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를 인정을 해야 나도 잘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같이 덧붙여서 더 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또 따를 테니까 더 크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기 질투 이런 얘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 시기 질투보다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 인정을 안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요리왕이라는 만화책을 보면 캐릭터가 어린이가 4명이 나오거든요.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 중에 한 명이 경쟁심이 되게 심한 아이여서 걘 여기 1등 하러 왔어. 요리를 즐기려고 온 게 아니고. 그리고 공부로 요리를 이렇게 접하는 아이이고. 그의 눈에 덜렁덜렁대고 감으로 요리를 하는 애를 보면 이제 눈에 가시인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걸 좀 재밌게 묘사를 잘한 것 같아요. 걔는 그거 받아들이는 게 공부네. 근데 7권이 되도록 그런 기미는 안 보이더라고요. 몇 개 근데 나라를. 그 덜렁덜렁하는 애들도 아마 그렇게 꼼꼼한 애를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 만화책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적어도 만화책상으로는 뭐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글쎄 왜 저렇게 꼼꼼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이런 건 있더라. 걔가 좀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장난 안 치고. 서로 못 받아들이는 거지. 뭐. 색깔이 달라. 근데 그 색깔을 인정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거긴 한데 그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정치에서 그런 게 제일 많이 나타나고 일반 회사, 뭐 부부, 뭐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색깔이 다른 건 아는데 알기만 하지 인정을 안 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인정을 안 하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서로.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신호등에 서 있었어요. 밤에 산책을 하다가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눈웃을 감았다요. 근데 이제 불이 겹치니까 흰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물이야? 그 주변에 네온 사인이랑 이런 신호등불이랑 이런 게 빛이 겹치면 흰색이 되잖아요. 일반 CMYK로 겹칠수록 탁하고 어두운 색이 검은색이 되는데 빛은 겹치면 겹칠수록 밝아지잖아요. 희한하게. 그게 지금까지는 각자가 CMYK로 이렇게 각각이 두드려져서 섞이면 섞일수록 탁해져서 한 개인이 도드라지던 사회였다면은 지금은 선명한 색깔일수록 겹치면 도움이 돼. 흰색으로 되는 데 있어서. 어록 나왔다. RGB. CMYK 시대에서 RGB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완전 어록 나왔네 진짜. 그래요?